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란히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1등 공신이다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조국이 어제 한 출판사와의 유튜브 유튜브를 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자신이 법무부 장관직을 사양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국이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박범계 의원, 민주당의 박범계는 어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호통을 쳤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책상을 치며 호통을 치고 고압적인 갑질을 했습니다. 조국과 박범계가 어제 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한 출판사, 자신의 책을 출판한 곳이죠. 가불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책을 출판한 그 출판사가 만든 독자와의 인터뷰, 장사 속이죠.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죠. 독자와의 인터뷰, 이 부분을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 독자가 물었던 겁니다. 다시 2019년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조국이 정말 많은 자책과 자성을 하고 있다. 자신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자신과 가족들이. 자신이 법무부 장관직을 사양했을 것이다. 자신이 그 당시로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이 지금 형 집행 정지가 되어 있지만 정경심도 감옥에 갔고 자녀들은 입시가 취소가 되고 정말 조국 자신의 말대로 멸문지화를 당했죠. 그래서 조국이 자성과 자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맡지 않겠다, 사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판사가 홍보를 위해서 제작한 인터뷰 유튜브고 또 조국도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가 꼭 조국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국 사태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국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 조국의 시선, 이 정치 문제를 바라보는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국 사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재명 사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사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개인적인 비리가 많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적인 비리를 자신이 자인을 하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검찰을 공격을 했습니다. 검찰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 정권 자체를 수사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가져가면서 당시에 조국 사태가 된 것입니다. 서초동에서는 조국을 지키자는 시위가 일어나고 광화문에서는 조국에 대한 책임을 묻자라는 시위가 일어나서 국민과 국민이 충돌을 했습니다.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조국 사태가 된 것입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조금씩의 문제는 있습니다. 조금씩의 비리는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 인사검증에서 그런 것이 약간 문제가 돼도 주변에서 그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국이 개인적인 아닌 우리 정치 사회적으로 법무부 장관직을 자기가 맡는 게 크게 문제가 됐던 건 아닙니다. 지금 조국 사태의 본질은 조국의 각종 비리들이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의. 그래서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공인의 의식,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자신의 개인의 비리가 드러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하고 또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게 장관직을 사퇴해야 될 정도로 여론이 나쁘다면 사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은 검찰을 공격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기획을 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검찰을 공격합니다. 검찰 대
문재인 정권의 대립구도로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보수, 진보 이렇게 나뉘어서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도록 조장하고 방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갈등, 긴장관계를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국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굳이 거론하는 이유는 조국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조국 사태, 우리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조국과 같은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개인적인, 자신이 개인이 저지른 각종 비리, 10가지가 넘는 비리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인데, 이재명은 지금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정치 보복이다라는 걸로 끌고 가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지키는 조국 집회처럼, 조국 수호 집회처럼 이재명 수호 집회, 이재명 수호 촛불 시위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언제나 이런 행태라고 하는 겁니다. 조국에 이어서 이어지는 이재명 사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사양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정확한 건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나서보는 것 괜찮습니다. 조국보다 더한 사람도 장관직을 하겠다고 나선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자신의 개인적인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공격하면서 이걸 진영 논리로 가져가서 대규모 수호 집회니 반대 집회니를 열면서 우리나라를 반으로 쪼갰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유증으로, 그 나쁜 작용으로 이재명이 또 그 짓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국이 반성해야 하고 자책해야 하고 자성해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쳐다보고 짚어내지 못하는 한 조국의 반성은 반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국은 그러면 이걸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죠.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걸 개인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이유는 아직도 진영에 기대서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자신 수호 집회, 자신을 지켜주는 그 강성 지지층들에게 기대서 그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니까 개인적인 문제로 가져갑니다.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해도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먼저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는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드러나게 되고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여론화가 되면 그때는 공인이라면, 최소한 공적인 업무를 맡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인정하고 검찰을 공격하고 자신에 대한 수호 집회를 조장 방치하고 나라가 두동강 나서 찬반 시위가 격돌하는 그 점이 조국이 반성해야 하고 조국 사태의 핵심입니다. 그 조국 사태가 지금 이재명 사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절대 아직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자신의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는 나쁜 이야기를 하기 싫어서, 실망을 주기 싫어서 개인적인 문제로 답하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반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짚고요. 그 다음 박범계입니다. 추미애는 박범계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추미애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가장 1등 공신을 꼽으라면 문재인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추미애도 굉장히 1등 공신이다라고 보는 것이 1년 동안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가진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저게 제정신인가? 저게 합리적으로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할 짓인가? 라고 의심하게 되는 언행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굉장히 많은 인내력과 이 세상을 읽어내는 깊이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은 시시각각 모든 정보가 언론에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박범계, 조금 이따 박범계의 태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얘기하게 될 텐데, 이럴 경우에 국민들 모두 개개인은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감정, 자신의 지식, 쌓아온 지식,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 정치인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행동을 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과격한
그런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참습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끊임없이 과도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도발합니다. 그러다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1년 동안의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분수를 지키면서도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은 하는구나. 깊은 내공을 갖고 있구나. 저는 자신에 대해서 폭행을 휘두르는, 조폭처럼 폭행을 휘두르려고 하는 저 추미애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익,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끝까지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모습이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언제나 주인공끼리의 갈등, 이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대비가 되면 선명하게 이제 장단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윤석열 검찰총장에 비해서 추미애가 보여주는 행동은 너무나 천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걸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두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박범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박범계가 어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또 호통을 쳤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아닙니다 의원님 하고 자기 말을 끊자 가만히 계세요 라고 소리를 치면서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또 10초 넘게 사무총장을 째려봤습니다. 박범계가 뭐 장관을 째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도 오래 그래 왔고, 박범계는 또 2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자세를 바로잡아라, 바른 자세로 앉아라, 뭐 이렇게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거의 조폭과 같은 수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도 자신이 이야기하면 예 의원님 하고 이야기를 해라, 대답을 해라 라고 해서 한동훈 장관이 그 자리에서 바로 비꼬았죠.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참 머쓱해지는, 박범계가 얼마나 초라해지는, 이렇게 정치에서, 국민 앞에서 정치를 할 때 대결을 벌이게 되죠. 정치는 모든 게 뭐 갈등과 대결입니다. 대결을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것처럼 추미애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박범계에 하는 것처럼 상대를 초라하고 상대를 격분시키고 상대를 천박하게 만들어가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호통을 치고 뭐 고압적인 자세로 힘이 있다고 힘을 휘두르면 당장은 이기는 것 같아도 국민들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졌다, 저 사람이 자질이 모자라는구나, 저 사람이 천박한 행동을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범계가 이렇게 호통을 치고 고압적인 것, 이거 30년, 40년 전에 국회의원들이 이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호통을 치면 뻔한 겁니다. 국정감사 준비 안 해온 겁니다. 내용이 없는 겁니다. 따질 논리가 안 서는 겁니다. 자기 실력 없으면 이렇게 고함 지르지 않습니까, 흔히? 그러면 고위공무원들은 이미 국회의원들이 호통을 치면 예예 하고 다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호통 친 그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쉽게 국정감사 넘어가는 것이죠.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조근조근 따지죠. 그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것인데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것은 정말 껍데기일 뿐이다. 그래서 고위공무원들은 호통을 치는 국회의원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박범계는 아직까지 호통을 치고 군기를 잡고 이런 행태를 보입니다. 박범계가 민주당을 다 망쳐먹는다. 박범계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듯이 박범계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패배를 이끌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박범계의 이런 행태들은 자신이 실력 없다, 자신이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조국과 또 추미애, 박범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조국이 정말 반성한다면 조국 사태, 우리나라를 자신의 개인적인 비리 때문에 우리나라를 둘러 갈라놓은 그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추미애와 박범계의 고압적이고 고함을 지르고 흥분하는 태도, 자세는 자신이 내공이 없고 실력이 없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처한 부분이 정답입니다. 참으면서 합리적인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따박따박 바로잡아가는, 따박따박 반박해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 국민들은 비교해서 명료하게 느끼는 겁니다. 어느 쪽이 낫구나. 진영을 떠나서 나는 누구를 지지하지만, 저 사람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내공이 더 있다. 이건 뭐 누구나 아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국과 추미애, 박범계는 아직도 진영에 기대고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자신들의 실력 없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게 이재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